예,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이거 수정도 할 겸 새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키워드는 이제 존 윌리엄스 발언에 코스피는 좀 주춤하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공식적으로 논의한 건 아니다, 이런 발언에 좀 지수 자체는 주춤했지만 코스닥은 이제 양도세 기준을 상향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또 850포인트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외국인 투자자들 지난주 강하게 매수했는데 일단 주초에는 선택적으로 골라서 이제 매수하는, 업종으로는 좀 관망하는 업종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이제 양도세 이슈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고, 또 일부 초낙폭주들 중에서는 또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 위치 보면 코스피는 2560까지 올라갔고 코스닥은 850,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850을 넘어왔습니다만은 코스피가 121선, 201선을 한참 전에 돌파한 거에 비해서 지금 딱 거기에 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 완화하는 게 확정이 된다라면 이제 저게 돌파가 되는 거고, 만약에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저 부근에서 좀 어지럽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이슈가 코스닥 시장의 중요한 고비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이 오늘 보면 주요 재료는 해외 쪽 넘어온 재료는 뭐 중립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지난주 발언, 추가 인상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금리 고점이다, 그래서 내년도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고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런 어떤 언급을 했지만 존 윌리엄스가 이제 이틀 만에 또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박 아닌 반박이죠. 그러니까 점도표 같은 경우는 개인적 생각을 적어내는 것일 뿐이고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주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2%와는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집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관찰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진전이 있다라면 인하해야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오스틴 굴스비는 또 3월 인하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으로 관심을 넘게 된다. 그러니까 제각각이에요, 연준위원들이. 근데 어쨌든 점도표상으로는 내년도에 세 차례 인하라고 찍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자들은 횟수의 문제일 뿐 내년도에 금리는 내려갈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존 윌리엄스의 어떤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더 중요했던 거는 이제 양도세 관련된 보도였는데, 이제 아래 보고 계신 게 지난주 버전 12월 8일에 나왔던 버전인데 30억으로 상향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또 50억까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기사에 차이가 있어요.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는 여권 관계자가 말했다라는 걸 인용을 했는데 이번 주 나온 건 대통령실 관계자로 출처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바뀌어 있으니까 이걸 더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내용들도 보면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 보면 여전히 이제 출처는 대통령실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근데 이제 저렇게까지 군부를 떼놨으면 웬만하면은 시행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영향이 과연 있을 거냐?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업종별 상승률 보면 코스피는 대형주들하고 소형주하고 2배 차이가 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의 2배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주가 무조건 양도세 때문에 못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끌고 올라간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그러니까 개인들 매도가 강했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양도세에 관련된 이슈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 달 올해 이제 증시 폐장일이 목요일이라서 배당 기준일을 계산을 해보면 반영될 날짜가 며칠 없어요. 그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해서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그 반영될 수 있는 날짜가 며칠 안 남았죠.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뷔페 식당 가는데 늦게 가더라도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어도 어쨌든 가서 먹는 건 먹는 거잖아요. 뭐 배부르게 고르게 먹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미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는 반영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나마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 며칠이라도 반영시킬 수는 있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뭐 안 하는 것보다 이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까지 해놓고 안 하면 정말 그 양치기 소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요한 뉴스들을 보면 해운주가 좀 올라갔는데 수에즈 항로 관련해서 좀 리스크가 있다, 운임료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뭐 해운 대란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면서 해운주가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는 양도세 관련된 이슈에다가
뭐 일부 국가에서 전기차 관련된 정책 푸시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또 2차 전지주가 또 강세를 보이는 계기로 됐고요. 그다음에 노무라 증권 보도는 이거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내년도에 코스피 더 올라간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고 분석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대형 2차 전지주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라든가 종목들별로 좀 부정적인 뉴스보다 긍정적인 뉴스가 조금 더 많았고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오늘 머트리얼즈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좀 강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머트하고 이제 LS 머트리얼즈가 강세를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보면은 양도세 관련된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급등을 하면서 이제 보유 금액이 10억 넘는 사람 되게 많았을 텐데 이제 이게 50억으로 만약에 상향이 되면 팔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도 되겠는데 이왕 올라간 거 더 밀어도 되겠는데 이런 구도가 됐죠. 만약에 양도세 이슈가 없었다면 이건 주가는 도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관련된 뉴스로 올라갔다. 여러 가지 재료도 있었겠지만 포함돼 더 올라갔다 봐야 되겠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역시 8%나 이제 올라갔는데 이것도 양도세에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해 누적으로 보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들이 적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좀 실제로 확정이 되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갈 공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투자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낙폭주 중에서는 통신장비주 올라간 거 있고, 또 HMM 같은 이제 해운주들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 대란,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좀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순매수, 뭐 지난주에 비하면은 순매수 규모는 줄어서 좀 관망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되게 많이 샀는데 매매한 종목을 보니까 코스피에서는 좀 관망했구나 티나는 게 에코프로머티가 순매수 1위예요. 470억. 2위가 기아가 280억이고 삼성전자는 130억밖에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살 거는 사지만 어쨌든 좀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관망에 가까웠다. 뭐 업종별로도 골라탔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했기 때문에 대형주 쪽이 주로 이제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에코프로머티사고 LG와 하이닉스, HMM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좀 최근에 뉴스거리가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이제 집중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머티 두 종목 800억 전체 순매수의 절반 정도를 여기에 이제 담았고 그다음에 LS 머트리얼즈라든가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쪽에 좀 매수를 집중을 했고 최근에 좀 강하게 한바탕씩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매도 우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업종 특징보다는 골라 담았습니다. 뭐 엔터주 좀 순매수 1위로 올라온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이제 업종 내에서도 사고 팔고가 좀 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그래서 이제 기관은 업종 장세보다는 이제 종목별 장세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책 수급 이벤트 다 끝났죠. 미국에서는 이제 FOMC 끝났고 CPI 뭐 고용지표 다 나왔고 만기일과 리밸런싱도 끝났거든요. 이제부터 미국은 정말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러셀 2000 지수 같은 중성주주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증시에 또 미국에서 자금도 들어왔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서는 미국이 올라가도 우리가 안 가면 그만이지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 올라가 줘야 이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도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850까지 왔는데 양도세가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 연말로 넘어가기 때문에 연말에 매수하는 종목이 뭐가 되느냐. 이게 내년을 바라보게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을 겨냥한 종목군들이 일부는 먼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이제 먼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 뭐가 되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엔터, 2차전지, PCB 등등이 움직였는데 올라간 업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뭐 그냥 특징적으로 요거 정도만 이제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중요한 건 이제 내년도 증시인데 여기서 보시면 음봉 맞고 크게 떨어져 있는 연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하락하느냐, 내년도 빠질 거냐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요거를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제 데이터가 뭐냐면 성장률입니다. 이제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연간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성장률이 거의 반토막,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어떤 흐름이 나올 때 이제 주식시장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그 해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내년에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년도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2025년도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로는 올해 성장률을 대략적으로 2% 초반 그리고 2025년 성장률을 2.3% 정도 보고 있거든요. IMF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물론 내년도 1분기 넘어가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뀌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1분기에는 겁을 안 먹는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목장이 펼쳐질 수 있느냐 아니면 바짝 재미없는 박스권이냐 이거를 가늠하는 중요한 데이터가 시장이 버티느냐 안 버티냐거든요. 근데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저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사이클은 성장률이 그러면 2025년도가 1%대 초반으로 또는 1%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면 증시가 하락할 텐데 적어도 지금 예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분기까지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 무게를 두고 종목들별로 이제 지금은 시장 이슈보다는 업종별 수급, 종목별 수급에 더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올렸다가 제가 이제 그 배당 기준일이랑 날짜가 틀려서 새로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 녹음을 했습니다. 요거 좀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하고 구독하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